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어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그 적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또 아이마다 조금 성향도 다르고 차이도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언제 정도 시작하면 좋겠다. 이때가 적기가 아닐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때 시작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 생각을 좀 제 경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언어 습득하는 나이, 언어 능력이 있는 나이가 초등학생으로 이제 대충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세 이전에 초등학생 때는 어떤 언어를 받아들이더라도 모국어와 습득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언어를 배우러 그 문화권에 가지 않는 이상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데는 또 약간의 그 한계가 있죠. 외국에 나가면 모든 환경이 다 외국어로 바뀌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다 외국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충 초등학생으로 갔을 때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그만큼 어리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그 적성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어쨌든 좋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이 외국어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봐도 6년 이상은 필요해요. 6년 이상은 필요한데 조금 여유 있게 가시려면 뭐 ORT 2년, 그쵸? 그 다음에 챕터북 1년, 1년 반, 그 다음에 소설 그래도 1,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6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버리지로. 그러면은 6년을 잡아야 되면 또 우리가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가서 영어를 또 막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예요. 다른 학원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소설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놔야지만이 그때 중학교 가서는 조금 유지 보수 뭐 이런 쪽으로만 조금 약간 가더라도 5학년 때 적어도 6학년 때까지는 소설을 올라서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만약 그때 올라서지 못하고 유지를 못 해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5학년 때는 적어도 소설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외국 애들도 단행본, 소설 좀 얇은 거 이런 것들은 4점대 책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4학년 때부터는 그런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5학년 때부터는 소설이 들어가야 되면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답이 나오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3, 4학년 때 시작하면 가능성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3, 4학년, 5학년 때 시작해도 됩니다. 언어는 언제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5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보다 시간적으로 많은 할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포기는 없지만 그만큼 늦게 시작할수록 많은 양을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담감 없이 좀 일찍 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에는 어느 때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1학년 아니면 늦어도 2학년 초반기에는 시작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1학년도 받아서 한번 해봤고요. 2학년을 좀 받아서 한번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2학년을 받아서 하기 좀 수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프로덕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어머님들이 동생들을 1학년 때부터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1학년은 너무 애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습관을 잡는 거거든요. 습관을 매일매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내 아이가 한 명이다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1학년 때부터 하셔도 되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1학년 2학기 때부터라든지 뭐 12월부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적어도 12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오니까 3, 4시간 정도는 앉아있는 훈련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숙제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뭐 1학년 뭐 후반기나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학년 때 아이들 시작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학년 때부터는 또 제가 3학년을 또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받아봤거든요. 3학년의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그 글자가 이미 익숙해진 나이가 돼버리더라고요. 2학년 때 시작한 아이들은 뭐냐면 글자와 소리 중에서 뭐가 더 편하냐면 소리가 편해요. 글자 읽는 속도가 아직 늦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자에 대한 의존도보다 소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서 소리를 빨리 받아들이고 글자를 거의 안 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3학년부터는 이미 한글에서부터 문자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문자로 속도로 빨리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문자로 받아들이기가 쉬워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학원에서 처음 출발한 아이가 있고, A라는 학생이 있었고, B라는 아이는 친구였는데, 다른 학원에서 1년 다니다가 3학년 때 이제 건너왔어요. 그 친구는, B라는 친구는, 다른 학원에서 이제 파닉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자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소리를 자꾸 익히라고 하니까 얘가 이 문자로 익히던 방식을 소리로 바꾸려니까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렸죠. 그런데 영어는 듣기가 많이 된 친구가 글도 빨리 읽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보면 우리 모국어 습득할 때도 보면 5세, 6세까지 계속 듣기만 많이 하죠. 그 다음부터 뭐 6세부터 이제 천천히 글자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음가를 알면서 단어에다가 소리를 연결하죠. 글자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소리와 개념, 아버지라는 그 글자에다가 소리와 개념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을 연결하는 고리일 뿐이죠. 그 전에는 사실은 소리가 있어야지만이, 아자가 아기, 아버지, 뭐, 그쵸. 그런 식으로 연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3학년 때 소리를 들려주면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먼저 보려고 하지 소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는 듣기가 향상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많은 양을 쏟아 부으면 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에 뭐 3시간씩 듣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보통 만약에 4학년 때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4학년 때 시작해서 레벨북을 읽는데 레벨북은 1학년, 2학년 책이에요. 얼마나 수준차가 나겠어요. 한국의 정신연령은 4학년인데 2학년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4학년, 5학년짜리를 듣기 훈련시킨다고 TV 프로그램을 애기들 보는 거 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5학년의 그 프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또 좌절해서 안 하게 되죠. 그렇다고 어린아이 프로를 이렇게 틀어주면 그것도 내용적인 면에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원어민 수준이 4학년이면 우리 아이들도 4학년 이렇게 원어민 수준과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원어민보다 2년 정도 뒤처지게 그렇게 우리는 해도 그냥 잘한다라는 수준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책 내용이 아이들 학교 생활 수준인데 자기는 중학생이에요. 책 내용은 초등학교 생활 수준이고 아이가 중학생이다. 이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연령대와 맞는 생활 이야기나 스토리가 재미있지 나보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종합해 봤을 때 원어민 수준과 맞춰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양을 채워야 되고 듣기라든지 독서량을 채워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면에서면 아이들이 조금 1학년, 2학년 초반 때 시작을 해서 소리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3점 대책 이렇게 올라서는 경우는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3점대부터 올라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양만 채우면 속도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원어민 수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독서량을 채워야 되고 그 독서량을 채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듣기예요. 듣기를 아이가 듣기가 많이 안 되면 나중에 독서량도 속도가 빨리 늘지 않고 스피킹에도 조금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듣기가 아주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학년 이후, 3학년 이후부터 왔을 때는 아이가 이미 문자에 익숙해진 학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듣기를 끌어올리기가 조금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1, 2학년 때 글자를 배우기 전에 글자가 속도를 내기 이전에 소리를 이미 많이 익힌 상태에서는 글자가 딱 배웠을 때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초반 때까지는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때 시작해도 좋지만 그때는 이제 어머님 손이 조금 많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기에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에 그리고 이제 1학년 되면은 20분 처음에 15분 20분 타겟으로 해서 매일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적절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의 열심에 의해서 미취학 아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영어를 꼭 잘하기 위해서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머님들은 유일한 한 방법,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것밖에 주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아이들은요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미리 뭐 영어를 시키는 것보다는 영어의 그 밑작업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독서입니다. 한글을 많이 아는 아이, 개념을 많이 아는 아이가 확실히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읽었을 때도 이해가 빨라요. 지금도 3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 뭔가를 설명할 때요. 한 번은 이제 오래된 책이라서 그렇지만 그 빌리지, 그 마을에 대한 이렇게 소개가 나왔었어요. 그런 마을에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시티홀도 있고 뭐 뱅크도 있고 그런데요. 뱅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가드가 있고 그다음에 텔러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일하시는 그 외국 애들은 텔러라 그러는데 그걸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요즘 애들이 누가 은행에 가봤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은행에 가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영어를 읽어도 그걸 이해가 떨어지죠. 물론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은행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비슷한 정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잘 이해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보다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그 지식 그 케이스밖에 써먹지를 못하지만 그런 지식을 많이 처리해 본 아이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 와도 그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를 더 선호해요. 더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한글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정보를 처리해 본 아이일수록 어떤 정보를 갖다 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떤 속도로 이렇게 향상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뭔지를 좀 조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맨 늦게 온 아이가 있었어요. 3학년 때 맨 늦게 출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걱정과는 달리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영어를 노출시킨 적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노출을 시켰느냐 알아봤을 때 영어 쪽에는 노출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독서는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하나의 그 정보를 처리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영어라는 소리가 좀 다르게 이식할 뿐이지 그 방법만 습득하게 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나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지 시간만 빨리 출발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한글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미취학 아동들이 빨리 영어를 출발하기보다는 한글 독서를 좀 많이 채워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영어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매체를 통해서 영어 듣기를 먼저 노출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글자가 아닌. 물론 책도 아이가 읽는 게 아니라 뭐 오디오로 같이 엄마나 보나 이런 것도 듣기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듣기 위주로 아이 보고 따라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듣고 이런 데 많이 노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 활동이 관여하는 모국어처럼 습득하도록 관여하는 나이가 초등학교라고 봤고요. 또 그럼 초등학교 이전에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환경상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놓고 봤을 때 6년 이상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또 2학년 초반기에 3학년 때는 왜 다르냐면 그때는 문자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소리보다는 문자로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듣기 능력에 크게 한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2학년 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학년 때는 습관을 잡아 나가야 하다 보니까 또 15분, 20분 지속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1학년 뭐 후반대, 이래서 또 2학년 초, 요때까지 적어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과 맞춰서 수준을 갔으면 좋겠다. 2학년이면 2학년 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만큼 독서량을 채워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30분에서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따라가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시고 그걸 목표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은 굳이 빨리 시작하지 않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영어를 빨리 시작하는 방법이 아닌 한글 독서를 많이 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리고 또한 책 읽기보다는 소리에 많이 노출이 돼서 뭐 채트라든지 노래라든지 확실히 이런 거 많이 듣는 친구가 듣기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는 영어를 어떻게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들이 뭐 튼튼 영어를 들려줬다는 엄마도 있고 제가 그 브랜드밖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채트를 여러 번 그 아이가 그 음률을 안다는 거죠. 리듬을 안다는 거죠. 소리 인식에 탁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저의 그 경험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그럼 3, 4학년, 5학년 때 시작을 못하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늦게 시작하셨으면 각오를 하시고 그만큼의 많은 양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